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와의 무력 충돌 시 행동 계획을 상세히 마련했습니다. 이 문서는 나토 지상전투 개념으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서방 언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2026년까지 나토와 유럽연합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라는 목표를 자신의 정보기관에 내렸다는 보도가 나온 지 불과 사흘 만에 일어났습니다. 연합은 비밀스럽게가 아니라 최대한 공개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나토가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해 마련한 이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합이 이미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했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 중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이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하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마도 오랫동안 제 영상을 시청하셨을 수도 있지만 혹시 구독을 깜빡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잠깐 시간을 내서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누가 나토 문서를 작성했는지 그리고 그 논리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개념 개발을 주도한 사람은 미국 소령 앤드류 핑그레이입니다. 나토 문서에는 러시아와의 공개 전쟁이 시작될 경우 나토가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사용할 세 가지 주요 전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시나리오로는 바로 러시아가 발트 3국, 즉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침공하는 상황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토 계획의 단계는 바로 적글로에서의 대응입니다. 동맹은 전투기, 미사일, 그리고 드론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목표 중 하나로는 칼리닝그라드 지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곳에는 방공 시스템과 미사일 무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이론적으로 첫 번째 타격은 바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칼리닝그라드 월경지에 가해진다는 뜻입니다. 나토는 먼저 칼리닝그라드 지역을 무력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 지역을 점령해 통제할 준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두 번째 요소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경을 따라 이른바 자율구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곳은 오직 무인기와 자율 장비만을 사용할 계획인 방어 장벽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인대. 강조하지만 영웅적인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이 구역을 칠전이라고 부릅니다. 나토에서는 이것을 자율구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구역에는 나토 군인들을 배치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러시아 부대가 계속 진격할 경우 이들을 저지하는 것은 바로 드론과 로봇으로 병력이 직접 충돌하지 않고 막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자율구역이 단순히 종이 위의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가 이전 방송에서 언급했던 이미 진행 중인 과정의 직접적인 발전이라는 점입니다. 작년 9월 에도 약 20대의 러시아 전투 드론 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이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연설 하루 전만 해도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은 공개적으로 동부 측면 전체에 드론 방벽 개념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계획이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즉, 그 아이디어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와의 모든 국경에 드론 방벽을 완전히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프로젝트는 이스턴 플랭크 워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매체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나토의 실험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미 이 자율구역의 효과적인 규모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크기는 지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트비아 군인들은 이미 매일 무인 시스템만으로 이러한 구역을 방어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험에서 직접 차용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군대에서도 전선 근처에 비슷한 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드론과 포병으로 15km 이상 완전히 사격이 가능한 이 구역을 비공식적으로 살상구역 또는 킬존이라고 부릅니다. 동맹의 공식 대변인인 뮤레이 씨는 3단계 억제 논리 자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을 그런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영을 바꿔야만 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진정으로 취약해질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방어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즉 야만적이고 씻지 않은 러시아인이 계속 전진할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다음 단계는 러시아 본토 내의 군사시설과 보급 거점에 직접 타격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잠재적인 목표로는 비행장, 방위산업시설, 다리, 철도 인프라 등이 있습니다. 병력 이동에 사용되는 철도입니다. 무인기와 로봇 장비를 러시아 영토 깊숙이 투입하기 위해 공중수송, 즉 공수투하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단순히 장비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대를 건다는 점입니다. 특히 동맹은 특수부대를 투입할 계획이며 자국 정부에 반대하는 러시아인들의 잠재적인 지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러시아군의 보급을 방해하고 공격 작전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동시에 문서에는 근본적인 제한 사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덧붙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서방 사람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나토는 러시아 점령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진격을 멈추고 군대를 국경선까지 되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명시된 목표에 따르면 이 계획은 방어적인 것입니다. 비록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까지 타격을 포함하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도 저와 같은 가장 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나토는 이런 계획의 세부 사항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로 한 걸까요? 이런 수준의 군사 전략은 보통 비밀로 유지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빌트드 보도에 따르면 이 개념의 주요 요소를 공개하는 것은 억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만약 동맹국을 공격할 경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 미리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전적인 핵억제와 재래식 억제의 논리입니다. 즉, 기습 효과를 위해 계획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계획을 적에게 최대한 공개해서 공격 자체가 처음부터 패배로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개된 계획 뒤에는 분명히 러시아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을 비밀 전략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여러 차례 모스크바가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2023년에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2022년에도, 그리고 사실상 매년 푸틴이 직접 러시아에는 나토와 전쟁을 할 지리적, 경제적, 군사적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 러시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푸틴처럼 러시아인은 거짓말을 일삼는 존재로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블라디미르 푸틴과 그의 측근들 모두가 러시아가 절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이 푸틴 역시 크림반도에는 정체불명의 리틀 그린맨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돈바스에는 러시아 군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인간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러시아는 단지 방어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는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우리를 공격했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러시아인들을 믿는 일은 다행히도 이제 유럽에서도 그만두었습니다. 모두가 이해하고 있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세르게이 라브로프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머리 자식 블라디미르 푸틴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술주정뱅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러시아인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수백만 번이나 스스로 모든 약속과 말 등을 어겼으니까요. 모두가 그 아주 오래된 영상을 기억하고 있죠. 아직 대통령 임기 초반이었을 때입니다. 심지어 첫 번째 선거운동, 푸틴이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던 때였죠. 하지만 우리 모두 러시아에서 선거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죠.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절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아니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 그 사람은 크림반도에 정체불명의 리틀 그린맨이 나타났다고 했죠. 그들이 군복을 군용 상점에서 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반이나 2년쯤 지나서 그는 그래, 거기에 러시아 군대가 있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존재가 얼마나 비겁한지. 그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그곳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을 때는 그 영토들에 대한 통제권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닌 척하자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이미 점령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그래, 맞아, 우리가 한 거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요점은 러시아인들을 절대 평생 단 한 번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군대의 실제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문서화되고 상세하며 이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난 나토의 군사 개념이 있습니다. 동부 국경을 따라 이미 실전에서 시험되고 있는 자율구역 기술도 포함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모스크바가 동맹을 공격할 계획이 없다고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확언했지만 이상하게도 공격을 위한 기지를 준비하고 유럽 전역에서 파괴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토가 바로 지금 이렇게 상세한 계획을 공개하기로 한 그 집요함은 푸틴이 동맹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 한다는 보도가 나온 지 불과 사흘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다행히도 서방본부에서는 모스크바의 이런 확언에 대한 신뢰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적에게 미리 계획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미리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스크바가 나토의 제5조를 시험하려는 어떤 시도든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에 대한 환상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견고함을 시험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몸 건강히 챙기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